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좋은 집의 기준이 되는 세 가지를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해외의 좋은 집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그리스의 자일렌 스튜디오에서 설계한 파로스 레지던스라는 작품입니다. 저번에 살펴봤던 좋은 집의 기준, 첫 번째는 그 대지 분석을 하고 땅에 맞는 대지에 순응하는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군더더기 없는 이유 있는 디자인.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집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파로스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에게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리스의 한 언덕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일자 축을 만들어 놓고 진입구에서부터 인피니티 수영장 풀까지 이 일자로 이렇게 뻥 뚫린 시원한 뷰를 갖게 만들면서 이 조망축과 수직하는 방향으로 실드를 배치하면서 모든 실들과 수영장에서 오션뷰를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 특히 8월 같은 때에는 해가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수영장에 있는 풀사이드와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처마들의 디자인이 이 8월에 햇빛의 각도를, 고도를 계산해서 이용자들이 가장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마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풀사이드의 지붕, 각도, 이런 부분들이 계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서로 긴 방향의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북쪽과 도로 쪽인 동쪽으로 붙이면서 이 남쪽 마당을 확보해주고 남향으로 해서 채광을 받게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파로스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길긴 하지만 서쪽 끝에 이제 바다 오션 뷰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쪽에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집을 동쪽으로 붙여서 짓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서쪽으로 당겨서 중앙 쪽에 위치하게 집을 배치를 안 치고 각 방들의 방향도 남쪽이 아니라 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바다 쪽으로 창문을 열어주면서 서향으로 집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바다에 해가 지는 모습들을 각 방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다만 여름철에 이런 강렬한 해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처마에 대한 디자인들도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배산임수 형태이면서도 남향인 땅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창의 단열과 또 주택의 기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남향도 중요하지만 집이 앉혀지는 사이트가 산이나 바다나 강 같은 자연적인 요소 환경이 더 강하다면 그 축에 맞춰서 배치를 하는 게 요즘에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파로스 레지던스가 지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스 에게해, 그 여름이 가장 길고 좀 뜨거운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8월에 특히 해가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캔틸레버형 처마를 8월에 그 태양의 각도에 계산해서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 뜨거운 여름철에도 해를 피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파로스 레지던스의 주 이용 고객은 어떠한 건축주가 상주하는 이런 상주하는 집이 아니라 게스트들이나 손님들이 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레지던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과는 또 다른 구성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들어와서 거실 주방이 있고 각 방들로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파로스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긴 인피니티 풀 통해서 너머로 보이는 바다, 그리고 거기로 떨어지는 일몰,
이거를 이제 입구에서부터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인피니티 풀과 거실과 주방이 배치가 되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각 객실들이 위치를 하면서 각 객실들에서도 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방들은 오션뷰를 바라보면서도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일자로 배치한 게 아니라 각 방들이 서로 지그재그로 연결되면서 서로 방들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가장 좋은 오션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배치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각 방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서로 지켜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그룹들이 오더라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이런 동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운데 있는 오션뷰가 보이는 인피니티 풀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실과 주방에서는 이렇게 공용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프라이빗하게, 또 때로는 퍼블릭하게 이용자가 선택하면서 이 레지던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각 방들에서 오션뷰로 향하는 큰 계구부에는 일반적인 유리창 형태의 개폐 방식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프라이빗한 공간 원할 때는 이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서 온전한 그 이용자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는 이 문을 열었을 때는 이 이용자들의 공간과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시각적으로 연결돼서 한 공간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이유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 파로스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란 인피니티 풀이 배치가 되면서 이 끝부분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디자이너의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형태라든지 아니면 땅을 더 돋궈서 이렇게 인피니티 풀을 안 치는 게 아니라 있는 지형 그대로 그 위에 캔틸레버 구조 형태로 떠 있는 형태의 수영장을 배치를 하면서 여기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이런 인피니티 풀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더 주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된 것 같고요.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도 화이트에 심플한 박스가 쌓여 있는 듯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장식적인 요소가 최대한 배제되면서 어떤 미니멀하고 좀 심플릭한 디자인이 완성되면서도 이런 디자인으로 인해서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이 그리스의 자연 경관이 더욱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자연 속에서 이 집을 바라봤을 때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집이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장식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자연 경관과 집의 건축에 대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윈윈하면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생관계가 되는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례는 캐나다 오벤 아키텍처에서 설계한 버테스 리트리트라는 사례입니다. 버테스 리트리트 같은 경우도 건축주님들이 상주하면서 사용하는 거주 공간이 아니라 별장으로 사용하는 거주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지에 순응하는 디자인, 그리고 이용자에 맞춘 디자인, 그리고 이유 있는 디자인,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지만 뒤쪽으로는 바위가 위치하고 있어서 집을 안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자이너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조망하면서도 바위를 등질 수 있도록 기역자 형태의 디자인 배치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호수가 바라보이는 쪽으로 니은자 형태로 배치를 하면서 앞마당을 끼고 호수가 바라보일 수 있도록 배치가 되지만 버테스 리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 안반을 끼고 거꾸로 기역자 형태로 배치가 되면서 이 파노라믹한 뷰가 집 안에서 바로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반대쪽 뒤쪽으로는 이 바위들을 직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뒷창들이 또 생기면서 환기라든지 통풍에도 유리하게 되면서 집에서 한쪽에서는 호수뷰, 또 한쪽에서는 자연적인 바위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집안에서 다양한 조망이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이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곳은 별장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층은 공용 공간, 그리고 2층은 주거 공간, 즉 사적인 공간, 이렇게 층별로 조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을 들여다보면 한 층에서도 안쪽 공간은 거실과 주방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어나는 공간, 그리고 이쪽 그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응접실, 네, 이런 퍼블릭한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층에서도 완벽하게 기능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층별로 바라봤을 때도 기능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별장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이런 프라이빗과 또는 퍼블릭한 이런 기능들을 잘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누가 오더라도 좀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버테스 리트리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별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유리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일반 도심지에 있는 사이트와는 다르게 이렇게 호수나 자연적인 풍광들을 직접적으로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기역자 창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유리를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외부에 있는 포치와 또 데크로 직접적으로 동선을 연결시키면서 순환 동선을 만들기도 하고, 일반적인 형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동선들을 만들어주면서 이 별장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감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별장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바로 이 포치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제2의 주방이 되면서도,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되면서도, 또 호수를 직접 야외에서 바라보면서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도, 또 어떤 가족들끼리 비를 맞지 않으면서도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규정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더 좋게 와닿았는데요. 내부와 외부가 같은 공간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바닥과 천장 마감재가 같은 마감재로 마감이 되면서 한 공간으로 느끼게 되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긴 높이 창호뿐만 아니라 그 보호 구조체 위에까지도, 천장까지도 고측창을 배치를 하면서 긴 겨울에도 채광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볼륨의 형태에 맞춰서 천창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겨울이 길더라도 채광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한, 네, 이런 디자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런 실내 공간과 포치 공간에 대한 비례를 잡을 때에도 황금 비율을 이용한 게 눈에 보였는데요. 이렇게 실내 공간과 포치 공간이 1대 1.618의 황금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 포치 공간에서도 봤을 때 기둥을 중심으로 우측 공간과 좌측 공간이 정확하게 황금 비율로 나눠 떨어져 있어서 이런 장식적인 요소에 디자인이 없더라도 이렇게 비율만으로도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삼나무들 숲에 둘러싸여 있는 땅인데요. 이렇게 긴 호수의 수평성과는 대비되는 이 삼나무 숲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볼륨, 전체적인 볼륨과 이 처마들이 수직적인 요소보다는 수평적인 요소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이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들이 대비되면서 더 극적인 공간감들을 연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노라믹한 뷰가 보이는 데크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풍경들이, 삼나무들이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수평적인 디자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날씨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코로나에 대한 여러 규제들이 많이 풀리면서 주말이나 평일에라도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집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신 예비 건축주님들께서는 많은 사이트들을 알아보고 계시고, 또 많은 집들을 보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특별히 풍광이 좋은,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좋은 사이트를 찾으셔서 좋은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